여사님,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지금 무릎 안 꿇으면 오늘부터 지옥문이 먼저 열리는 건 여사님 몫입니다. 모태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스텔라 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이 애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짜 칼을 빼든 건지 처음으로 분간이 안 갔거든요. 모태주는 이제 더 이상 장난스러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민간가 주변을 맴돌며 보고, 듣고, 입 다물고, 참고 살았던 사람의 눈빛이었는데요.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던 발톱이 드디어 나를 세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스텔라 장이 감정에 못 이겨 루시아의 뺨을 2번이나 올려친 그날이었죠. 네가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내가 사람이야? 스텔라 장의 손이 올라갈 때마다 루시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볼이 퉁퉁 붓고 입술 안쪽이 터져 피맛이 났는데요. 루시아는 이를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모태주가 조용히 웃었죠.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아주 싸늘한 웃음이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손은 그만 쓰시죠. 이제부터 여사님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테 맞으셔야 하니까요. 딱 그 한마디에 스텔라 장이 멈칫했습니다. 루시아가 아니라 자기한테 칼끝이 옮겨붙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날 밤 요양병원 복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3시를 막 넘긴 시각, 복도에는 휠체어 끄는 소리와 슬리퍼 끄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숨을 삼키는 기척이 섞여 있었는데요. 가짜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 둘이 조용히 병실 앞에 섰습니다. 한 명은 문태경, 다른 한 명은 모태주였죠. 의료 가방을 든 모태주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문 본부장, 이제부터는 진짜 실수하면 안 됩니다. 회장님 한 번 더 잡히면 그땐 우리가 끝입니다. 문태경은 눈빛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둘은 문을 열었고 안쪽 침대에는 반쯤 말라버린 사람처럼 누워있는 민두식이 있었습니다. 눈은 살아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태였죠. 루시아가 천천히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민 회장님, 깨세요. 저예요, 루시아예요. 민두식 눈동자가 조금씩 돌아가더니 겨우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설이. 익숙한 옛 이름이 나오는 순간 루시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네. 설이에요. 이번엔 회장님, 정말 끝보려고 왔습니다. 우리한테 한 짓같이 끝낼 겁니다. 모태주는 말없이 이동 침대를 끌어왔고 문태경은 무게를 실어 민두식을 옮겼습니다. 복도 불빛이 깜빡거리고 안내방송이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503호 민두식 환자, 바이탈 체크. 경보음이 떨어지기 한 박자 전 문태경이 침대를 밀며 비상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간호사와 경비원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모태주는 이미 모든 동선을 계산해둔 상태였죠. 비상구로 나가는 순간 경비 하나가 후레쉬를 비추며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모태주가 먼저 나섰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입니다. 심정지 직전이라 지금 잡으시면 사망 책임 각오하셔야 할 텐데요. 경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틈에 문태경이 민두식을 밀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루시아가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민두식의 호흡은 거칠게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날 구하냐? 민두식이 겨우 그 말을 뱉었고 루시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당신이 만든 지옥을 직접 보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경채 씨랑 공 실장, 김선재 전부 회장님 입으로 끝내셔야죠. 앞좌석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모태주가 백미러 너머로 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회장님은 제 계획의 마지막 열쇠가 되실 겁니다. 그 시각 민강유통 사무동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스텔라 장은 회의실 안에서 서류를 쾅 내려놓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 회장 자리는 세리에게 넘길 준비해. 내가 감히 날 속였어도
이제 와서 돌이킬 순 없으니까. 민경채는 불안과 욕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셔야죠. 루시아,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으려면 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모태주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건 두툼한 서류 봉투 한 개뿐이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믿을 사람을 좀 바꾸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스텔라 장이 곧바로 눈을 치켜떴습니다. 태주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졌니? 내가 누군지 잊었어. 모태주는 조용히 웃으며 스텔라 장 앞에 서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기억하시겠죠? 20년 전 산부인과 앞에서 울고 있던 루시아 누님. 그리고 구급차에서 아기를 안고 도망가던 공 실장 얼굴.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물론 민경채는 그날을 모릅니다. 하지만 도망 아기 이런 단어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태주씨. 공 실장이 억지로 웃으면서 말을 끊으려 했지만 모태주는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때 전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루시아 누님이 실려 들어가고 잠시 뒤 다른 산모 민경채 씨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죠. 두 사람 다 피투성이인 채로. 기억나십니까, 공 실장님? 공 실장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급차 문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젊은 청년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 청년이 지금 눈앞에 있는 모태주였다는 걸 이 순간 정확히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상한 걸 봤습니다. 포대기 색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루시아 누님이 아기 포대기에 직접 술을 놓았었어요. M, S 라고요. 미소의 이니셜. 근데 응급실로 들어갈 때는 그 자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이름도 없는 포대기가 새로 감싸고 있었죠.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컥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민경채는 순간적으로 팔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주 씨 말은 그때 누가 아기를 바꿨다는 거야?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모태주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 여사님. 세리 씨는 여사님 손녀가 아닙니다. 공 실장이 바꿔 치운 아이예요. 원래 여사님 손녀였던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루시아 누님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미소양이 실은 여사님 진짜 손녀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스텔라 장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거짓말이지 내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그 검사 결과 김선재가 조작한 겁니다.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주는 봉투를 열어 두 장의 감정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경채 씨와 세리 씨. 비혈연 관계. 친자 불일치. 이건 공 실장님과 민경채 씨. 친자 일치. 공 실장 얼굴이 하얘졌다 못해 푸르게 질려갔습니다. 민경채는 벌떡 일어나 서류를 빼앗아 들여다보더니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보고 가짜 딸이라는 거야? 그럼 나는 대체 누구 딸인데? 그때 스텔라 장이 벌떡 일어나 공 실장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년아! 민간가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손녀 죽인 것도 모자라 가짜를 민씨 핏줄이라고 속여. 공 실장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둘러대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김선재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세리를 고급 레스토랑 가족석에 앉혀놓고 스스로를 가장인 양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새 출발을 위해 건배하자. 나 김선재. 그리고 내 딸 민세리. 그리고 내 전 여친 루시아. 세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당신 딸이에요? 누가 당신 여자고요? 루시아는 그 말에 덧붙여 차갑게 말했죠.
선재 씨, 그만 좀 하죠.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신이 뭘 꾸미는지 저도 모를 만큼 바보 아니에요. 그러자 김선재가 허허 웃으면서 와인 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알고 있어. 세리야. 내 출생신고 원본에 적힌 아버지 이름.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세리는 무심코 내려다보려고 했다가 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아버지 김선재. 어머니 백설이 루시아. 루시아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바닥에 떨어질 것만 같았죠. 선재 씨, 그 서류 어디서 난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직접 준비했지. 20년 전 내가 도망치듯 사라질 때 난 끝까지 뒤를 캤거든. 그때 병원에서 빼돌린 출생기록 원본이야. 세리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루시아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니 미소가 떠오르고 부정하자니 서류에 찍힌 도장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모태주. 태주 씨? 누님, 지금 어디 계세요? 세리 씨랑 같이 계십니까? 왜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 그 옆에 김선재 있죠?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 방금 엄청난 카드 하나 꺼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제가 들고 있습니다. 루시아는 숨을 몰아쉬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셀이 진짜 우리 딸 맞는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모태주가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누님. 세리 양은 누님과 김선재 씨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입니다. 대신 미소 양은 루시아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죠. 됐어. 충분해. 이제 누가 누구 딸인지는 알겠어. 문제는 누가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지지. 며칠 뒤 민강유통 본사 강당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중계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단상 위로 한 사람이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남자,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루시아와 문태경, 모태주, 스텔라장, 그리고 민경채와 공실장, 김선재까지 모두 모인 상태였죠. 세리는 한켠에서 얼굴이 잿빛이 된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이 20년 동안 숨겨온 죄를 전부 까발리겠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웅성거림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숨이 막히는 사람은 민경채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시면 입 닥쳐, 민경채. 민두식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민두식 회장과 민경채 씨. 친자 관계 아님. 민두식 회장과 세리 양. 친자 관계 아님. 루시아 씨와 세리 양. 친모 친녀 관계. 그리고 김선재 변호사와 세리 양. 친부 친녀 관계. 마이크에 서류 넘기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릴 만큼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세리가 의자를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엄마 딸이라고. 루시아는 참았던 눈물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렸습니다. 미안해 세리야. 너를 지키지도 못했고 내가 내 딸이라는 것도 이렇게 늦게 알았네. 민경채는 이 광경을 보면서 갑자기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땅이 발 아래로 꺼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난 뭐야? 난 그럼 대체 누구냐고. 그 순간 민두식이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내 딸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서 20년간 가짜 딸 행세한 사기꾼일 뿐이지. 민경채가 발칵 뒤집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나 어떻게 키워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당 뒤쪽에서 공 실장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만해, 경채야. 내가 말할게. 내가 내게 말해야 돼. 민두식이 이를 갈며 공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그래, 내 입으로 불어. 내가 한 짓 다 털어놔봐. 공 실장은 한 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아기를 바꿨습니다. 세리 아가씨는 원래 루시아 사모님 딸이었고요. 경채는 제 친딸입니다. 전체가 술렁였고 스텔라 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공 실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손바닥 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년아! 내 손녀 죽게 만들고 가짜 손녀를 데려와 앉혀놓고 내 눈을 20년 동안 속여. 공 실장은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듯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그날 경채가 낳은 딸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고 저는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걸 이 집안에 말하면 경채도 그 아이도 모두 버려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이 붙어있던 루시아 사모님 아이와 바꿨습니다. 루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미소는 내 딸이 아니라 민경채 씨 딸이었다는 거네요. 공 실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네, 사모님 미소양은 경채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채가 미소양을 볼 때마다 거부감이 컸던 겁니다. 자기 과거를 보는 것 같으니까요. 민경채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내 딸을 옥상에서 내몬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루시아의 시선만이 날카롭게 민경채를 관통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랬구나. 미소가 울면서 버티려고 할 때마다 당신 눈빛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이제야 알겠네. 김선재는 이 모든 광경을 애써 지켜보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모태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모태주가 피식 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슬슬 본인 차례 같은데요? 내 차례요? 내가 뭘 또. 그때 문태경이 김선재 쪽으로 USB 하나를 던졌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 스텔라 장에게 세리 출생의 비밀로 거래 제안. 김선재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여사님, 걱정 마세요. 세리는 여사님 손녀 아닙니다. 그러니 맘 편히 버리셔도 됩니다. 대신 민강 지분만 저한테 넘기시면 돼요. 경채 씨요? 그 사람 여사님 이용할 뿐입니다. 저는 여사님 편입니다. 저를 회장 사위로 들이세요. 그러면 민강은 여사님 것이고 제 것이고 우리 것이죠. 영상 속에서 김선재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당 안의 김선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건 맥락이 잘린. 모태주가 다시 잘랐습니다. 아, 그런 소리 하실 줄 알고 맥락까지 통째로 준비해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선재가 공 실장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내가 아기 바꾼 거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한마디라도 세면 너랑 내 딸이랑 같이 감옥이다. 스크린이 꺼지는 순간 민두식이 단상에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나를 요양병원에 가두자고 했던 이유가. 김선재는 끝까지 발악해보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저 영상 조작일 가능성도. 입 닥쳐, 김선재. 내가 세리 친아빠라는 사실, 그것도 이제야 알았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집안 흔들고 민강까지 먹겠다고. 넌 이제 우리 집 변호사가 아니라 이 집을 노린 범인이다. 그 말과 동시에 강당 뒤쪽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협박,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자 김선재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루시아, 설이. 내 딸은 데려갈 거야. 세리는 내 딸이야. 날 이렇게 버리고 둘이 잘 살 것 같아. 세리는 귀를 막아버렸고 루시아는 고개를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세리는 당신 딸이 맞아. 하지만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폭로된 뒤 마지막으로 남은 건 민경채와 공 실장의 처분이었습니다. 민두식이 단상 앞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내 최종 유언장이다.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민두식의 모든 지분과 재산은 루시아에게 상속. 경영권은 문태경에게 일임. 민경채는 파양, 상속권 박탈, 민씨 호적 말소. 민경채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버리시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민두식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선택은 내 자유다. 하지만 넌 앞으로 내 딸이 아니다. 내 유산에 손댈 권리도 없고 이 집 문턱도 넘지 마라. 경찰이 다가와 민경채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경채 씨 사문서 위조, 불법 감금,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공 실장은 그 모습을 보며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경채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엉망이 됐어. 민경채는 고개만 옆으로 돌린 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타령이야? 나 엄마 딸 아니야. 그냥 당신 죄의 증거였을 뿐이야.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민강유통 로비에는 전보다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신임 회장 취임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문태경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고 문태경은 차분하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민강유통은 거짓과 조작이 아니라 투명함과 책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 이 집안이 저지른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죄 위에 다시 죄를 쌓지 않도록 여기 있는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바로잡아 갈 겁니다. 뒤쪽에서 루시아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서 있었지만 예전과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세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진짜 엄마 딸로 살 수 있을까요? 미소 언니 대신 사는 느낌 아니라 그냥 세리로. 루시아는 세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넌 미소 대신이 아니라 그냥 내 딸 세리야. 그 대신 내가 한 잘못은 같이 책임지자. 도망가지 말고 마주보자.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나도 이제 숨지 않을게요.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태주가 뒤에서 피곤한 듯 기지개를 켰습니다. 스텔라 장은 한쪽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어머니. 모태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루시아 누님한테 사과하실 거죠? 그리고 세리 양한테도요. 스텔라 장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모태주의 눈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젠가 죽기 전에 할게. 그게 스텔라 장의 한계였고 모태주는 그 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도면 일단 통장입니다. 나머진 제가 알아서 굴려볼게요. 밤이 깊어지고 민강유통 옥상에는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루시아와 문태경 둘만 서 있었는데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문태경은 짧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죠. 근데 삶은 아마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태경 씨는 참 멋있는 말만 골라 한다니까요. 루시아는 장난스럽게 말하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죠. 설희 씨. 문태경이 오랜만에 옛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가짜 아내, 가짜 며느리 말고
그냥 본인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루시아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질문 끝에 어떤 말이 나오는 건데요? 문태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루시아 씨, 아니, 설희 씨. 이제는 나랑 진짜 결혼해 볼래요? 복수용 계약 말고 진짜 부부로. 루시아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얼굴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저한테 청혼하는 겁니까? 네. 회장 특권으로 공식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루시아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나도 숨지 않고 받아들여 볼게요. 당신이랑 진짜로.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거짓 위에 쌓였던 민간가의 성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딸은 법정으로, 가짜 엄마는 감옥으로, 가짜 사위는 수갑으로 끌려갔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뒤늦게나마 진실을 택한 사람들과 서투르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루시아와 문태경, 그리고 세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지켜보는 일뿐이겠죠. 그들의 뒤틀렸던 인생 20년을 같이 버텨온 시청자라면 이제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막장보다 더한 막장이 또 펼쳐질지 아니면 진짜 행복한 일상으로 마무리될지 궁금하시다면 드라마 리뷰 탐정에 채널 고정하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